11월 4주차 미국 증시의 진척도를 보게 되면 주봉 기준으로 미국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모두 포괄하는 뉴욕 종합은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됐죠. 2022년 1월에서부터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폭락 현상이 진행되게 됐고 그 뒤에 폭락이 진정됐지만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11월에 이와 같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코스피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상승했었던 미달러 선물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미달러 환율이 되게 되죠. 미달러 환율은 상승 추세가 이와 같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됐죠. 하락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 음봉 플러스 음봉이죠. 하락 추세 전환 후 하락세가 더욱더 강화되는 조건이 11월 4주차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승세가 강화될 조건이 갖춰졌는데 11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은 마이너스 1.22%, 코스피 200 기준으로 마이너스 1.22% 폭락하게 됐죠. 왜냐하면 지수 상방에 코스피가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자 개인들은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고 콜옵션의 매수 포지션을 가득 지수 상방에 갖춰놓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반대로 얘를 지수 자체를 밑으로 끌고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11월 28일날 월요일날 장이 마감되게 됐을 때 드디어 기다리던 지수 상방에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게 되는 개인 파란 숫자 사냥터가 열리게 됐죠. 지금서부터 보다 11월 28일 월요일 장마감 이후서부터는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외국인은 위로 지수를 올려서 개인 포지션을 사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월 28일 월요일 이후에 장이 개장된 미국의 11월 28일 장은 다시 미달러가 반등하고 이에 따라서 뉴욕 종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9일 날 대한민국의 장은 어저께 미국 증시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지수 상방 구간에 외국인이 즐겨 사냥하는 개인 파란 숫자 사냥터가 열렸기 때문에 드디어 위로 상승이 시작이 되게 됐죠. 그래서 12월 21일도 보게 되면 지수 상방에 이와 같이 외국인이 사냥하는 사냥터가 열리게 됨에 따라서 위로 외국인은 지수를 위로 이제 끌고 올라오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잠시 11월 29일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 322.5 구간에 다시 개인들이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는 콜옵션 매수 포지션 베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1월 29일 날에는 약 9,000건 가까운 정도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춰놓게 됐는데 12월 21일 목요일 날에는 불과 이틀뿐이 지나지 않았죠. 322.5 구간에 약 19,000건 계약이 넘게 됐어요. 즉 2배가 넘는 물량이 갖춰지게 됐죠. 거기다가 외국인은 지수를 위로 올릴 수 있는 즉 이 개인의 파란 숫자 사냥대의 상위 구간인 320 구간까지 다 끌고 왔죠. 이렇게 되자 개인들은 이 320 구간 위에다가 이와 같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다시 가득 채우게 된 거죠. 이 화요일보다 2배가량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12월 2일 금요일이 되게 되면서 322.5 구간에 개인의 콜옵션 계약이 28,000건이 넘어가게 된 거죠. 즉 화요일날 대비 3배가량 넘게 물량이 갖춰진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었죠. 잠시 과거로 되돌아가게 되면 2021년 8월서부터 시작된 장기 하락 추세선을 코스피가 돌파를 했을 때 개인들은 지수 상방 구간에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벌겠다고 이와 같이 무리할 정도로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춰놓게 됐고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외국인은 손실을 감내하면서도 계속해서 지수 자체를 점진적으로 밑으로 끌고 내려가면서 이 구간에 이 빨간 숫자의 변형이 발생되도록 강제로 유도를 해왔었죠. 근데 지금은 바로 이 지수 위 상위 구간 322.5 구간에 매우 단기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이 3배가 넘는 물량이 가득 쌓이게 되면서 외국인은 다시 지수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 구간에 개인의 콜옵션 매수 포지션의 변화를 강제로 유도하고 있는 과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의 진척도를 보게 되면 시장이 폭락할 때 상승세를 나타냈었던 미달러 선물, 다른 말로는 미달러 환율이죠. 미달러 환율은 이미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병목을 이탈한 다음에 반등을 만들었다 다시 빠지는 중이에요. 특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지금 여기를 빠졌어요. 이와 같은 패턴을 하락 N자형이라고 이제 말하게 되죠. 상승 N자는 상승세가 강화될 때, 하락 N자는 이 병목이 깨지게 되면
더 하락세가 강화되는 조건이죠. 이와는 반대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뉴욕 종합은 하락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의 병목을 기준 양봉으로 뚫고 고가 노래가 나타나게 되다가 이와 같이 2022년 1월서부터 이어져온 장기 하락 추세선을 다시 기준 양봉으로 뚫고 고가 놀이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시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자금의 흐름도 보게 되면 다시 얘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투자자금 이동을 나타나게 돼요. 위로 가면은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을 떠나서 위험자산으로 간다. 10월서부터 다시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자금이 안전자산을 떠나서 위험자산으로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미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이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상승세는 강화될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이 322.5에 무리하게 화요일날 대비 3배가 넘는 물량이 322.5 구간에 지금 가득 몰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지수를 점진적으로 밑으로 빼면서 이 구간에 개인의 매수 포지션이 감소하게 되거나 어느 정도 이제 청산되게 되는 시기를 유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